자, 1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y는 k라는 거를 그거예요. 이때 x제곱하고 만나는 넓이 여기를 c b라고 잡을 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선분 C랑 선분 AB를 더한 게 4다라고 나왔을 때 K 더하기 BC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는 요거 내가 구할 수 있는지, 넓이가 나오면 넓이를 잘 표현하면 되듯이 선분 나오면 선분도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선분 C라는 거 보면은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요 놈의 좌표와 요 놈의 좌표를 일단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교점이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교점은 연립이다. 여기까지 우리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C하고 D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k라는 요놈의 부분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이놈의 x좌표가 알파란 얘기고 요놈에 있는 이놈의 x좌표가 베타란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성분 CD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성분 CD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원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근과 대세 관계를 꺼집어내는 게 서술형 풀이. 하지만 우리는 그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바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써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여기 K 넘깁니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성분 AB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분 AB는 요 놈이랑 요 놈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도 보니까 교점 아닌가요? 성분 AB라는 놈은 AB라는 놈 여기다 써볼게요. 자, AB라는 놈은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k라는 놈의 교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근데 얘는 근이 쉽게 보이죠? 두 근이 뭐예요? 얼마 루트 k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쓸게요. 이게 근이 안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두 근의 세번씩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근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분 AB라는 놈은 그냥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빼버린 2루트 k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성분 CD라는 놈을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얘가 루트 12 플러스 4k 이렇게 나온 거 같고요. 성분 AB를 계산했더니 얘가 2루트 k 이렇게 나와서 얘가 4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양쪽을 일단 2로 나눠요. 양쪽을 2로 나누니까 여기가 3 더하기 k 더하기 루트 k는 4다라는 이런 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자, 문자 몇 개입니까? K 하나죠? 식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여기서 이거 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K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무조건 루트를 푸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루트 풀려면 얘를 양쪽을 제곱할 수밖에 없고요.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3 더하기 K 더하기 K 더하기 2 루트 K 제곱 더하기 3K라는 애가 16이다. 여기 2 안 나오네요. 여기 6이다. 여기 4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아직 루트 남아있죠? 맞습니까? 그럼 또 루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다 넘겨버리고 제곱하면은 이제 루트가 또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을 2번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2 루트 K 제곱 더하기 3K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2K 넘어가고 3 넘어가니까 얘가 1-2K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제곱해버리면 이제 K에 대한 2차식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K값 여러분들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 만듭니다. 자, 문제에서 내가 구하려는 건 K 더하기 BC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K값 찾아요. 얘들아 집중. 내가 구하려는 건 요 길이 구해줘야 됩니다. K 요거 대입하고 BC 구해줘야 돼요. 그럼 K 찾으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알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알파는 요놈의 한 근입니다. 그럼 K 찾은 다음에 K 대입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알파 구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해서 알파 구하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뭐 B의 옆에는 루트 K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풀이가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풀이에요. 교점 나오면 교점 근에 대한 형태 끄집어내서 해왔던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건 조금 괜찮을까요? 요거 반복해서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참수가 많이 약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넘어가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네, 한번 보세요. 볼게요. 참수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약해요, 지금. 네. 그래요? 선생님 일단 좀 다시 봐줄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만나는 점을 A라고 해주세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래서 B하고 H를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S1,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S2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네요. 자, 그냥 넓이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갑시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쭉 읽어보시면 얘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은 0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문장 하나인데 판별식은 0이라는 식 끄집어내면 A값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A값 먼저 빠르게 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라는 애랑 AX가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다 이 식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더하기 4분의 25는 0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써주시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지 마시고 여기는 얘가 끌마 오면은 25하고 지워지니까 A 값은 1이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9가 가능한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 일단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1 만들어주시면 일단 풀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는 넓이 나와 있으면 그냥 넓이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일단 이 A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A의 좌표 생각하면 얘는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은 얘랑 얘를 연립하면 나오겠네요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 구하려면 이 점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무슨 점이요? 교점이죠. 그러면 내가 이 교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x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는 식 보면은 갑니다. 이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y좌표. 즉,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선 구해서 교점 구하고 넓이 구하고 끝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하는 문제, 그냥. 이래까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 구해놓고 봤더니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지 봤다. 이 점의 좌표는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려면 두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두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 봤더니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좀 보여주면
자,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서 중근을 찾아주면 얘가 A에 1 대입하면은 x-2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해서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서 1이 나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H 좌표는 2분의 5, 0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B 좌표는 0, 4분의 20을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즉 y의 x라는 얘와 이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25가 기울기가 되고요. 0,4분의 25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 주시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처리하면 넓이가 처리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직접 넓이를 구한 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직접 넓이를 구한 풀이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또 뭐가 있냐면, 도형적인 거 딱 봤을 때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닮음인가 보면 가장 좋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닮음인 거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거랑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 막꼭지가 이거 같고 여기는 이 각이랑 여기는 이 각이랑 같고 각 같으니까 저거 닮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하면 닮은 비가 여기가 4분의 25고 여기가 2분의 5니까 닮은 비가 여기 길이로 사실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쪽을 구해버린 다음에 닮은 비로 나머지 넓이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또는 그냥 넓이 둘 다 구해버린 다음에 닮은 비로 검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요놈의 길이가 2분의 5고요 요놈의 길이가 4분의 25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양쪽에 4를 곱해버리고 양쪽으로 5로 나눠버리면 얘가 닮은 비예요. 그럼 넓이 비는 이거를 제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넓이 비는 4대 25가 나오는지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제가 검산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닮음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좀 생략할게요. 구할 수 있겠죠? 교점 구하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자, 넘어갑니다. 14번 볼게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내신데 최대치로 이렇게 나오면 2차식으로 무조건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2차식 수학화로 넘어가면 이제 분수식도 돼요. 산술기하가 되기 때문에 수토로 넘어가면 3차식, 4차식도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고 계세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2차식으로 내가 지금 표현할 넓이가 뭐냐면 A, B, C라는 요놈의 넓이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넓이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드럽게 생긴 사각형은 우리가 구하기 쉬운 삼각형 형태로 쪼갠다가 첫 번째입니다. 다시 첫 번째 삼각형으로 쪼갠다.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맞나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생기게 생긴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상관없어요.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버린 다음에 신발끈 공식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릴까요? 두 가지 표로 나눠주세요. 삼각형 형태 쪼개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꼭지점 다 찾아버린 다음에 신발끈 때려도 돼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건 좌표입니다. A, B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좌표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A하고 B를 보면 얘하고 얘가 또 무슨 점이라고 읽히냐면 교점이라고 읽혀요. 뭐하고 뭐의 교점이냐면 이 참수와 이거의 교점입니다. 그럼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교점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양쪽 A로 나눠버리니까 X는 뿔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의 좌표가 마이너스 2,4A고요. 요즘의 좌표가 2,4A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C하고 D의 좌표들 보시면 얘도 무슨 좌표냐면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의 교점이냐면 이 직선과 AX라는 직선과 요놈의 교점입니다. 요놈의 교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양쪽 A로 나눠주시고 식 정리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2A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땡큐죠,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면은 얘가 A의 A-로 바뀌어버리고 여기 양쪽에 둘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하나의 좌표가 A고 하나의 좌표가 A-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A-1, 모식일 거고 여기가 A, 모식이겠죠. 따라오니까 그러면 A-1, A-1을 여기다가 대입한 A제곱 마이너스 A 찍어주시면 되고요. A, A제곱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 삼각형으로 한번 쪼개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모든 다각형이 다 돼요.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삼각형 어떻게 쪼개야 되죠? 이게 이쁘게 안 쪼개. 그래도 2분의 1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이번엔 똑같이 주시면 돼요. 큰 거요? 커다란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요거? A랑 아, 저 삼각형? 요거? 요거? 네. 아,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뺀다. 그것을 나겠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찢어졌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좌표가 지금 X좌표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얘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삼각형을 쪼개려고 봤더니 얘가 이쁘게 전혀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선생님 저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하면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딱 봐도 문자 있으니까 막 폰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서 봤더니 이하연 학생님께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은 좀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이 커다란 삼각형을 구하려면 여기 구해야 돼요.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버리니까 4,4분이 나옵니다. 그럼 넓이 한번 써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에요, 여러분. 6 곱하기 높이는 4에서 이걸 뺄 때 높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5a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커다란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작은 삼각형은 요거 밑변이 2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높이는 4에서 a 제곱을 뺀 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몇 차씩 나와요? 2차씩 나오죠? 2차씩에 무슨 값? 최대값 걸려는 거죠. 결론은 그냥 좌표 설정 잘 하시고 삼각형 넓이 잘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안 보인다면. 근데 무작정 이거 맨날 활용해 버릇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거는 최고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쪼개서 보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가서 모의고사 풀고 하면 시간 부족할 거거든요.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지만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계산이 더 어려워서 쪼개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걸로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14번 넘어갑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17번에 별표한 5개 쳐놓으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17번 별표한 5개 쳐놓으시고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얘하고 얘의 두 교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꺼지는 소리가 꺼지면 아니겠죠? 불안하니까 한번 봅시다. 아니에요? 네. 자, 두 교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연립이니까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시면 요놈의 지름이 x1, x2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절대값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절대값 문제 나오면 어떻게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이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도 일단 이 절대값을 풀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x1하고 x2는 어쨌든 얘하고 얘의 교점인데 문제를 본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시 얘들아, 식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무조건 그래프로 가셔야 돼요. 식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그래프는 x-2의 제곱이라는 놈이 따라와서요.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면은 x-2의 제곱이라면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y는 n이라는 놈은 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y는 n이라는 놈은 이렇게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y는 n이 여기 있으면 이 두 교점이 둘 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근데 n이 여기 있으면 양수가 되지만 음수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하나가 나오는 n의 범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놈이구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문제예요.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n이 어디에서부터 양수, 음수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또 해보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y 절편을 기점으로 요거보다 아래에 있다면 두 개가 다 양수가 맞는데 y 절편보다 위에 있다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y 절편을 찍어주시면 여기 x의 0대입하니까 4 라는 애가 나와서요. 기점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n이 4보다 클 때에 따라서 자,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가 둘 다 뭐가 나온다고요? 양수가 나온다. 이때는 절대값이 그냥 덮여져서 이렇게 나와서 얘가 자연수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끄집어내기 위해선 식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물론 여기 근해공식 써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식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는 n이 4보다 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 x1이라고 합시다. 왼쪽에 있는 걸 x1, 오른쪽에 있는 걸 x2. 그러면 이 왼쪽이 은근이고 오른쪽이 무조건 양근이죠. 그래서 왼쪽이 무조건 은근이고 오른쪽이 양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갑니다.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두근의 합이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놈의 두근의 합. 자, 그럼 n 넘겨버린 다음에 두근의 합이 몇입니까? 4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요?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2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차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걸 내가 어떻게 그때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은 무조건 이 축으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합은 항상 이 축의 2배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x1하고 x2를 더하면 항상 이거를 2배한 4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식으로 풀면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래프로도 당연하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이게 될까요? 요거. 그래서 얘는 4가 나오고요. 항상 잘 씁니다. 그럼 여기서 가능한 n을 찾아주니까 n은 1, 2, 3, 4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읽는 게 좋아요? 두근의 차라고 읽어주면 되죠. 두근의 차. 두근의 차공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근의 차공식을 갖다 써주시면 2분의 1 먼저 쓰고요. 두근의 차공식 씁시다. 그럼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오세요. 그럼 16, 16 지워져 버리고 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거 루트 n이라는 거 나와요. 됐나요? 근데 루트 n이 자연수이려면 n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제곱수, 4보다 큰 제곱수는 9, 3의 제곱, 4의 제곱 쭉 가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나요? 네,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의 제곱까지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부터 10까지니까 8개가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8개다가 4개를 더하니까 답이 12개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풀어보면 사실 오 이러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계속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프에 대한 접근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것도 뭐 잘 처리하셔야 돼요. 써도 될까요? 얘들아 1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18번까지만 좀 집중 잘 해주세요. 얘들아 그리고 요거 좀 빠르게 읽는 당연한 건데 훈련 잠깐만 좀 해볼게요. 훈련. 자 여기 내가 이 대칭축을 1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알파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뭡니까? 4라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맞나요? 이 대칭축을 2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2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2다 이렇게 나와서 알파가 베타는 4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잠깐 했고요. 자 17번 가봅시다. 자 18번. 이제 일단 가에 대한 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납니다. 표정 맞습니다. 근데 한 점에서만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갈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해석합니다. 자, 일단 fx가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fx라는 건 어쨌든 2차 함수인데 여기 0,0에서 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0,0에서 이렇게 접하던지 또는 반대로 이렇게 접하던지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fx를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니까 ax되고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a가 양수라면 이런 그래프, a가 분수라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일단 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자,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f도 2차고 g도 2차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2차 함수의 해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2보다 크다라는 그래프가 나오게끔 하는 2차 함수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았어야 되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해가 어떻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따라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내가 2차 함수를 만약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지 해가 이렇게 나올까요? 2,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럼 얘가 x보다 위에 있는 해가 어떻게 나와요? x는 2만 나와버리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가 찍히는? 그럼 x보다 위쪽에 있는 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나와버리죠. 시험에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결론은 못 그린다예요. 못 그려요 여러분들. 그 말은 2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차랑 2차랑 더한 거에서 꼭 2차입니까? 아니죠. 2차의 개수가 지워줄 수 있죠. 1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직선이어야지만 이런 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나올 개념은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여기다 쓸게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벌어진 범위가 나오거나 이렇게 맞나요? 사이 범위가 나오거나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또는 하나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딱 어떤 어떤 알파라는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하나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든 실수 존재할 수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이차함수의 범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파악하냐 못하느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실제 결론은 뭐냐면 얘가 2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이 돼서요. 얘가 그럼 직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직선이어야 될지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려면 직선의 형태가 여기에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놈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면 이제 gx를 내가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자, gx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 얘하고 얘를 더해서 차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최고차 함계수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럼 fx를 내가 ax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ax라고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어떤 직선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직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모니까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이 m은 양수, 음수? 양수라는 겁니다. m이 음수면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의 범위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한 풀이는 주어진 얘를 더했을 때 이러한 직선이 나오게끔 잡아주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m은 양수다라는 것까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서술한 감점이 없는 정말 100점짜리 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일단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집중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다에 대한 해석 보니까 눈치 이제 채셔야 돼요. 무슨 문제예요? 차의 함수. 좋습니다. 우리 차의 함수 저번에 몇 문제 풀었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차의 함수 문제구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긴 차의 함수에 대해서 모든 차의 함수가 내가 이걸 hx라고 하면은 얘가 h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라는 얘기죠. 아, 이렇게 생긴 차의 함수가 1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즉 축의 방정식 1이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hx 차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가 x는 1일 때 최소가 x는 1일 때 그 말은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도 우리가 알고 있고 g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f에서 g 빼버립니다. 자, f에서 g를 빼버리면 2ax 제곱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란 얘기예요, 무수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놈이 탈락인 거예요. A가 양수라는 게 여기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입니까? 여기서 A는 양수고 이유는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1이에요. 그럼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A분의 B 하면 되죠. M 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축 1이 나와야 된다. 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M은 뭐다? M은 마이너스 4A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즉 한 문자로 통일까지가 됩니다. M이 마이너스 4A이기 때문에 틀렸나? 마이너스 4A분의 마이너스 4죠? 그러면 M은 4A입니다. 네, M은 4A예요. 자, 얘가 가나 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우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해석만 한 거고요. 문제 좋죠? 애들이 보통 고3 애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좋다는 문제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예요. 얻어갈 게 많습니다. 지금 다 이해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지를 또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근을 한번 살펴보면 이놈의 근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0이 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면 이게 아무렇지 않을 텐데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fx 가져간 다음에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접근할 때 항상 내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 형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fx라는 그래프하고 gx라는 그래프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k라는 거를 넘겨버려서 이놈의 근을 이놈의 근으로 가면 상관이 없고 이놈의 근하고 이놈의 근은 똑같은 거죠. 왜냐면 식이 당연히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교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교점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존재하면 걔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실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근. 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말을 볼 순간 여러분들은 fx가 k가 되는 요놈의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로 바꿔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얘들아 조금만 여기까지 일단 풀게 하셔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점이 없도록 하는 정수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정리해요. 정수 K가. 네, 정수 K가 5개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파악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y는 k라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k가 5개 나오게끔 여러분이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자,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fx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냐면 최고차항계수 즉 a가 양수면서 ax제곱이라는 게 fx니까 fx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gx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gx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n의 값이 뭐였냐면 n의 값이 4a였거든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대칭축은 몇인? 2인애가 따라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거 시험에까지 찍을게요. 자, 이를 대입해 주시면 2, 마이너스 4a라는 이런 형태로 따라오거예요.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따라오셔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2,1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요렇게 똑같이 따라와서요. 여기가 2,-4a라는 이런 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내가 y는 k라는 걸 이렇게 그려버리면 교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k를 어디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몇 개라고요? 5개가 돼요. 이제 이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한 문제 풀 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푸는 거고 4번 문제 해석하는 거고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푸는 거 5가지 스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는데 0,0이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0,0이고요. 요거는 그냥 조금 오른쪽에만 그리면 됩니다. 2,-4. 아까 2,0이 꼭지점이 문제에서 위에 문제가 2,0이 꼭지점이었죠.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 k가 정수가 5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0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 정수 -1이라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럴까요? 그 다음에 -2, -3, -4, -5까지 있어야 돼요. 하지만 -6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론 -5까지는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6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6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4a라는 애가 -5보다 아래 있고 -6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4a가 -5보다 아래 있으면 -5라는 애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k가 -5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 정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수 자체가 -1부터 쭉 가서 5개니까 -5까지 있어야 되고요. -6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5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결론 -4a란 애가 -5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하며 -6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등호 생각. 자, -5가 -4a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5가 -4a면 -5라는 거는 근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왜냐면 교점이 여기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6은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붙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A의 범위는 양쪽에 -4로 나눠버리니까 4분의 5보다는 크고 4분의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A의 범위가 나오는 게 정수 K 5개 음에 대한 해석이죠. 얘들아,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이에요. 굉장히 천천히 해준 거거든요. 영상 보면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A의 범위 나왔고요. 끝났습니다.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F22는 요겁니다. 여기다 21을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G20은 여기다 22 대입하면 되는데, 자, F하고 G를 더해버립시다. 그냥. 자, F하고 G를 그냥 더해버리면 F하고 G를 더해버리면 AX제곱 지워지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돼요? 4A의 X-2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 X 대신에 2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20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은 80A가 되어버려요. 그럼 80A의 최대값은 A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A가 4분의 6일 때 4분의 6을 대입하니까 답은 120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가나다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정수 K라는 N까지 버리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문제니까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 해야겠죠?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나올 만한 문제예요. 네. 안 그리고 그냥 x제곱 플러스 4x 하고 x 마이너스 n 하고 여기가 양수일 때 다 되고 그 이가 100 넘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스 9에서 여기를 써야 돼. 마이너스 1 구해서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얘가 식으로 풀었을 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인수가 나온다는 거 체크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식에 대한 풀이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행 과정을 할수록 식에 대한 풀이보다는 그래프에 대한 풀이가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아요. 자, 얘들아 1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그냥 해석 싸움인데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차 함수 fx라고 나왔고요.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는 4일 때 보면 9배달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에는 요놈의 실근이 0하고 4가 돼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실근이. 근데 여기는 몇 차식이에요, 지금? 4차. 왜 4차죠? 2차. 2차하고 2차 곱하니까? 그거 아니죠, 얘들아. 이거 K 대입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상수예요. 40. 네. 얘들아, 이거 상수입니다. K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상수예요. F1, F2 이런 놈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이거 2차식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2차식, 여기가 지금 상수니까 1차하고 1차 곱하니까 이거 2차식이에요. 근데 그 2차식이 실근 0하고 4를 갖는 얘기가 뭡니까? x-1을 근으로 갖고, x를 근으로 갖고 x가 4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가 0일 때 하나가 무조건 4여야 되고 하나가 4일 때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수로 보여서 2차식으로 일단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풀이는 첫 번째는 fk가 0일 때 gk가 4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fk가 만약 4라면 gk가 0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놈의 식의 형태가 x의 x-4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다른 두 질문이 0하고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할게요. 여기 and가 들어가나요? 또는이 들어가나요? 무엇가 들어가나요? 찍지 마시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 만족하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0이면 여기 하나는 8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는인지 and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모를까봐 선생님이 체크한 겁니다. 여기 and 들어가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를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뭘까를 보면은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k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고 g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k를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k가 지금 3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어때요?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하지만 gx라는 그래프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gx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자, 그러면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는 얘기는 y는 4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k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y는 4라는 직선을 그려서 지금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y는 4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놈은 여기가 k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k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때 그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그때의 교점들이 f라는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네,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네, K가 얘들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놈을 만족하는 K랑 요놈을 만족하는 K 둘 다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 될까요? 요걸 만족하는 것도 답이고 이미 요걸 만족하는 답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를 합하는 거. 두 개의 합집합이 전체 K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개수 찾고요. 여기서 개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까요? 이걸 더한 게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내가 y는 사라졌으면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f는 4가 나온다라는 정도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f라는 그래프는 일단 이 k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많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네, 자, 합시다. 다시 한번 좀 갈게요. 다시 좀 깔끔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요거의 개수랑, 요걸 만족시키는 K의 개수랑, 요걸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더해서 지금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렸고, Y는 사라졌으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걸 만족시키는 K는 지금 2개가 나와요. 여기서 2개가 처리가 돼버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1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K는 0을 만족시키는 K가 1개여야 되니까 Y이 0이라는 짓은 어디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꼭지점에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전체가 3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짓은 무조건 여기에 따라와서 K라는 놈이 문제에서 지금 3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K를 이렇게 3개를 답으로 하는 F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리한 게 뭘 처리한 거냐면 이 왼쪽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K를 대입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개가 1번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하나가 지금 2번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 요 K를 대입하면 F는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라는 놈은 요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K,0이라는 점. 마찬가지로 1번 케이스에서 F라는 놈은 요거를 지나야 되는 게 1번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요거? 자, 그럼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2번 케이스는 GK가 0일 때는 FK가 4여야 돼요. 그럼 FK가 4인 애가 K가 몇 개 존재해야 돼요? 여기 지금 1개만 존재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K일 때 4가 되는 얘가 여기 하나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게 2번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F라는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면 될 것 같냐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놈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저 문제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자, 문제에서 F는 4라고 나왔거든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4라는 값을 갖는 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F라는 그래프가 언제 4인지를 봤더니 꼭지점이죠. 그 말은 여기 있는 놈의 좌표가 2,4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자, 그럼 여기가 2,4란 얘기는 지금 얘가 완벽하게 대칭 축이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 이 gx라는 그래프를 봅시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x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명이 되니까 2,0이라는 애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gx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얘를 x-2의 제곱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따라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있는 거는 최고차항계수 모릅니다. 하지만 2,4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차항계수 a 잡아주시고요. 2,4를 꼭지점으로 갖는다. 이렇게 처리하면 f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f라는 놈을 내가 구하려면 문자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점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위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일단 요 점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요 점에 나는 y좌표 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점에 x좌표를 알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요 점 x좌표는 요거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여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요 점 x좌표는 또 어떻게 찾냐면 요 점은 y는 사라는 놈과 이 연두색과 흰색이 교점이다라는 거죠. 얘하고 얘의 교점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0하고 4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게 0이라는 얘기고 이게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4,4가 따라옵니다. 이래가요? 그럼 이거하고 x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가 4,0이라는 점을 우리가 구한 거고요. 아, fx가 4,0을 지난다. 이걸 대입해버리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fx가 4,0을 지난다는 얘기. 4,0을 대입하면 이 a가 -1이 나와버렸어요. fx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8을 대입해달래요. 또는 8 대입하고 8 대입하고 빼면 되는 거죠. 근데 8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8 대입하니까 36 나오고요. 여기다 8 대입하니까 그 다음 빼니까 -36 더하기 4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답은 72-4가 68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얘가 19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얘들아 19번은 좀 더 할 얘기가 원래 있거든요. 다음에 좀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자, 얘가 19번이고요. 자, 넘어오셔서 21번 갑니다. 21번. 푸신 분들은 많을 텐데 혹시 풀이가 어렵다면 풀이 교정 필요합니다. 어렵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px가 한 실근하고 서로들은 두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근 하나 갖고 허근을 갖는 2차 시계 형태가 일단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긴데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하게 문자가 많으니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실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죠? 원래 a 더하기 bi 나머지 한 근은 a-bi 탈레겠니까 계수가 실수니까. 근데 a, b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p 더하기 qi, p-qi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허근의 곱이 5라는 얘기는 첫 번째 식은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5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 5라는 식이 이 1번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은 요거 푸는 방법 항상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놈의 근을 볼 때 대입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 간단한 거 근의 형태를 끄집어내달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일단 요놈의 한 근을 먼저 살펴보면 요놈의 근이 알파인 거니까
얘가 알파가 되면은 걔가 일단 실근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찾아보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지금 한 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 근이 요거인 겁니다. 근데 그 한 근이 뭐래요? 0이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알파가 뭐라는 얘기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놈이 또 근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한 근이 p 더하기 qi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x에다가 p 더하기 qi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3x-1이라는 애가 p 더하기 qi가 되면 얘가 이제 허물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부터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x 구해주시면 x는 p 더하기 1,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허수허수끼리 정리해서 3으로 넣으니까 얘가 나머지 한 여기 있는 요 근의 형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 근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왜? 편례가 나머지 근이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허근의 합이 2다라는 요 두 번째 식을 세워보시면 합이 2다. 이 두 개 더해요. 자, 요거 편례 더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허수는 지워지죠? 즉 3분의 2의 p 더하기 나오는데 얘가 뭐가? 2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p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얘가 3이라고. 그래서 p는 2고요. 자, p에다가 2를 대입하면 q는 뿔마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뿔마일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뿔마일 뭐가 들어가든 그냥 두 편례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뿔마이가 두 편례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끝. fx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놈을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을 세워보면 두 근의 합이 뭐예요? 4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5인 얘가 지금 p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이걸 전개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도 되고요. 얘들아 요거 잠깐만 좀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때 전개해서 구해도 되고 혹시 센스 있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려면 여기 x를 몇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1을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p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1 빼버리면 돼요. 전개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냥 1 대입하고 1 빼도 상관없습니다. 센스를 좀만 키우면 무슨 말인지 계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25a 더하기 5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다 전개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봤더니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은 이 형태가 이쁘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개하지 않고 그냥 P5에서 5 대입하면 125 나오니까 125를 빼버려서 여기다가 5 대입하고 125를 상관없습니다. 이해될까요? 좀 넓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일단 21번 2023 모의고사 문제였고 자, 102 넘어오세요.